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창수입니다. 오늘 저는 자율주행 AI 실차 적용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이 어떻게 연구 수준의 기술 시험을 넘어 실제 도로 위에서 고객을 만나는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과정과 기술적 고민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차 그 자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완결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의 기술 스택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도로 위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될 자율주행 차량 그 자체입니다. 이 차량에 탑재된 센서와 AI가 자율주행의 눈과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 두뇌를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발전시키는 거대한 데이터 공장, AI 프레임워크입니다. 자율주행의 성능은 결국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키고 검증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희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학습, 검증, 그리고 배포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차량이 운행하는 동안에도 AI 성능이 끊임없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차량과 기술이 안정적으로 실제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중앙 관제탑, 바로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동작하는지 그 내부 동작 방식을 하나씩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이 저희의 연구 개발과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주인공입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제어를 위해 차량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컴퓨터와 센서는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고 이에 따라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전원 분배와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센서와 컴퓨터가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센서 동기화입니다. 저희는 모든 센서와 컴퓨터의 시간을 네트워크를 통해 나노초 단위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동기 신호를 이용해 카메라와 라이다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드웨어 트리거링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동기화된 멀티모달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 설명드릴 BEV 기반 센서 퓨전 모델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수집된 데이터는 AI의 눈 역할을 하는 퍼셉션 모델로 전달됩니다. 저희 퍼셉션 기술의 핵심은 BEV, 즉 버드 아이 뷰 기반의 멀티모달 센서 퓨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호등 색상, 도로의 글자, 차선의 종류처럼 의미를 읽어내는 카메라의 장점과 밤이나 낮이나 정확한 거리를 재는 라이다의 장점을 합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센서의 장점만을 결합하기 위해 BEV라는 공통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트랜스폼 블록은 카메라에서 추출한 이미지 피처를 3차원 공간에 맞게 변환한 뒤 이를 다시 하늘에서 보는 시점으로 압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2D 이미지 정보에 깊이감을 부여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BEV 공간으로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합하여 융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된 정보 위에서 저희 모델의 멀티헤드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 단순한 개체들의 위치와 방향을探知하는 것을 넘어 차선 종류, 신호등 상태, 노면 표시, 주행 가능 영역과 같이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인식하는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경우 다양한 태스크들 중에서도 객체 인식에 대한 결과로 복잡한 도심에서 저희 BEV 모델이 주변 환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며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면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플래닝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존에는 주로 룰 베이스 방식의 플래닝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정형화된 상황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돌발 상황이나 예외 케이스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AI 기반 플래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4가지 인코더를 통해 입력받고 있습니다. 먼저 맵 인코더는 차선 곡률, 제한 속도, 횡단보도와 같은 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플래너가 주행 가능한 영역과 교통 규칙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우트 인코더는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로 정보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길로 우회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인코더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과거 이동 경로와 현재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에이전트들의 의도와 잠재적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시전 인코더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 정차와 같은 실제 선택 가능한 행동 옵션을 표현해 플래너가 실행 가능한 후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전달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강점은 단순히 정보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적, 상황적 관계를 함께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깜빡이를 켰다면 차선 변경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에 맞춰 저희 차량의 속도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주행 상황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컨텍스트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넘어가 추상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가지 출력으로 변환됩니다. 하나는 차량이 실제로 따라갈 정밀한 경로인 에고 트래젝토리, 또 하나는 좌회전 준비, 차선 변경과 같은 상위 레벨의 행동, 하이 레벨 매뉴버입니다. 이렇게 2 출력을 동시에 생성하면 모델은 단순히 어떻게 움직일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면 저희 플래너가 복잡한 상황에서 얼마나 인간처럼 부드럽고 합리적인 경로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주행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여러 차량이 합류하는 곡선 도로에서도 주변 차량을 자연스럽게 회피하며 경로를 생성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맞춰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복잡한 비보호 교차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도로 주행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 한쪽에 주차된 차량들을 인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살짝 치우쳐 주행하는 편향 주행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처럼 옆 차선에서 달리는 차량과의 간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자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갑자기 차선 변경을 취소해버리지 않고 잠시 머무르며 안전한 타이밍을 다시 판단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AI 플래너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처럼 유연하고 안전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센서 정보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보고 이 정보들을 활용해 경로를 계획하는 AI가 바로 저희 자율주행의 두뇌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두뇌를 만들고 훈련시키고 더 똑똑하게 성장시키는 바로 AI 프레임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순환루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먼저 데이터 전처리 및 관리,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주행 기록과 이슈 상황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오토 라벨링을 통해 자동으로 라벨을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저희 모델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오토바이 움직임, 복잡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 데이터,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와 같이 서비스 지역의 도로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희귀하지만 중요한 엣지 케이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희귀 자원들이 AI를 한창 고도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인덱스로 구조화되어 있어 학습 목적에 따라 언제든 필요한 학습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는 여러 단계에 걸친 철저한 통합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기본적인 성능을 검증하고,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며 모델의 강건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검증을 통과한 모델은 최적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모델도 차량의 제한된 컴퓨터 자원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연산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차량에 배포될 수 있는 경량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한 모델만이 비로소 실제 테스트 차량에 탑재되어 도로 위에서 최종 성능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테스트 차량에서 최종 검증까지 받은 모델들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AI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도 핵심 중 하나인 오토라벨링을 조금 더 깊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서 가장 큰 병목 중 하나는 바로 라벨링입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수집하는 데이터만 해도 수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에 사람이 일일이 이건 자동차야, 이건 보행자야 라고 알려주고 크기, 위치, 그리고 방향까지 모든 정보를 포함한 라벨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라벨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유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해 1차적으로 수도 라벨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학습에 사용하면 라벨 노이즈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 라벨을 다듬는 다양한 정제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시간축에서의 일관성을 보정해 정지 차량 라벨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을 잡아주고 객체가 정적인지 동적인지 명확히 분류하며 보행자의 궤적을 추적하여 더 부드럽고 일관되게 보정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의 초기 수도 라벨은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면 오른쪽처럼 훨씬 더 정확하고 일관된 라벨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저희는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셋을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관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자율주행차라도 실제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운영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 서비스를 통해 쌓아온 경험입니다. 고객이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수많은 호출을 가장 적합한 차량과 연결하며 최적의 경로와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의 핵심 역량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술들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디스패치 시스템은 이제 차량의 배터리 상태, 센서 컨디션, 자율주행 가능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차량을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ETA 계산은 저희 플래너가 실제 생성하는 주행 경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됩니다. 물론 주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이슈 대응 체계는 관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운행 보조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집된 이슈 데이터는 AI 모델 개선에 다시 활용됩니다. 이 선선한 구조와 원격 운행 보조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은 유지보수입니다. 차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저희에게 이슈는 실패가 아니라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이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도에 없는 공사 구간을 만나 차량 경로 생성이 불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런 이슈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데이터가 관제센터로 전송되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영상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행 기록, 센서 데이터, 실시간 영상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전문 오퍼레이터가 모니터링하면서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격 가이드를 통한 차량이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격 가이드란 영화처럼 원격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원격 제어가 아닙니다. 대신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관제센터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어 앞의 장애물을 회피하세요 라거나 주황색 리버콘을 따라 공사 구간을 통과하세요와 같이 안전한 주행 방향이나 판단을 제어하는 고수준의 가이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값진 이슈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생성되어 저희 AI 프레임워크로 다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슈가 내일의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저희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꿈꾸는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 그 차량을 계속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AI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적인 서비스로 묶어주는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기술 발전을 이끄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실증 과정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 파트너사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파악하였고 저희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하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저희의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여 기술 기업들은 차량의 AI 두뇌 개발에만 집중하고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비스 운영과 관제를 책임지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동의 미래 그리고 자율주행 생태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